안녕하세요. 법도사 옥변 옥성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예, 변호사님 10월 2일 공소초풍법이 시행되고 이에 따른 형소법 개정도 논의되고 있는데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문제점 등 소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올해 장애인, 아동, 성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변론을 주로 맡아 이들을 대변해온 공익변호사 김혜원 변호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보안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안 수사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안장이나 사건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방향의 수사를 조정하려면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며 기소권자 입장에선 사건 초기 수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안 수사권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장윤기 사건, 즉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동 수사 시 사건 증거 은폐 등 보안 수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즉 2026년 5월 5일 자정 무렵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보행로에서 피의자 장윤기가 귀가 중이던 17세 여고생을 흉기로 습격해 살해한 사건으로 비명을 듣고 피해자를 도우려 달려온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 장윤기는 삶이 허무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의 보안 수사 결과 성폭행 및 납치 목적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범행 당시 차량 뒷문을 열어두고 결박용 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던 것입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단순 우발적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성폭행을 목적으로 접근했다가 저항하자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일반 살인죄가 아닌 성폭력 처벌법 위반, 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피의자 장윤기는 7월 7일 법원에 처음으로 반성문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7월 들어 사건은 경찰 조직 내부에 조직적 은폐 및 유착 의혹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먼저 핵심 증거 인멸입니다. 장윤기의 SUV 차량 조수석에는 납치 결박 의혹을 입증할 핵심 증거인 50cm 길이의 공업용 케이블 타이 한 묶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동 수사를 맡아던 경찰 수사팀은 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둘째, 현지 경찰 부친의 개입입니다. 사라진 케이블 타이는 현지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 자택을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장윤기가 체포된 그의 아버지가 차량에서 증거를 빼돌린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결국 압수수색 당시 증거를 고의로 묵인하고 방치한 혐의, 즉 증거인멸 등으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형사과 수사팀장이 7월 8일 구속되었으며 경찰청은 광산경찰서장, 형사과장 등 지휘라인과 수사팀원 전원을 직무 배제 및 대기 발령 조치하고 특별 수사팀을 꾸려 유착 여부를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보안 수사란 경찰이나 중수청과 같은 1차 수사기관이 사건을 송치했을 때 기소 여부 판단이나 공소 유지에 부족한 부분을 검찰이 2차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끝으로 보안 수사권 없이 공소 제기와 유지가 가능하다는 주장 관련 썩은 재료를 가져와서 요리해달라고 하면 요리를 하고 서빙할 수 있겠냐라며 수사 통제에 따라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기소하고 공소 유지할 수 있다는 김혜원 변호사님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하며 마치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공소처법 및 형소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 말씀 주신 사건처럼 좀 안타까운 사건이 개정 이후에 바로 나타나서 논란이 더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도사 옥변 옥성기 변호사였습니다.